오늘 뉴스에도 먼저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양향자 의원과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축하드려도 되잖아요. 안 됩니다. 왜요?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예.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지금 네. 최고위원 8명이 이번에 네. 이제 전당대회 출마하시고 몇 분 뽑죠? 5명 뽑습니다. 5명 네.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여성을 포함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여성으로서는 지금 마지막 혼자 계시잖아요. 네. 무조건 되는데 네. 순위가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예. 이제 순위를 1등부터 8등까지의 조사에 의해서 예. 나오게 되는데 예. 5등 후보를 끌어내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제가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아하.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예. 정치하면서 절대로 상대를 가슴 아프게 하지 않겠다. 이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관심이 없고 흥미가 별로 없지만 예. 가장 관심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것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에 취약하지 않는 유능한 당이냐라고 예. 지금 묻고 계시거든요. 예. 또한 여러 그 성비 사건을 통해서 과연 여성을 외면하지 않는 당이냐, 젠더 감수성이 제대로 갖춰진 당이냐를 묻고 계시거든요. 예. 또한 오늘 아침에 또 호남 지지율이 이렇게 빠진다고 하는데 문전옥답을 다시 찾았는데 호남의 지지가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물음에 답은 경제 대표성 유일한 여성 후보, 유일한 또 광주 전남 후보인 제가 어느 순위로 가냐가 가장 관전 포인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돼야 됩니다, 제가. 목표가 1등입니까 그러면? 목표는 꼴등을 면하는 거고요. 꼴등을 면하는 것. 일단 좀 겸허하게 나가야 예. 됩니다. 1등하면 또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네. 저는 어차피 이제 당선되실 분이니까 좀 부담 없이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칫하면 선거운동 될까 봐 조심스러운데요. 네. 선거운동 해주십시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고위원 하셨잖아요. 2006년부터 6년부터 2008년. 16년부터 18년까지. 예. 네네. 그때는 이제 원외로 최고위원 네네. 하셨고 이번에 이제 또 최고위원 하는데 원외 최고위원과 원내 최고위원은 어떤 게 다를까요? 우선 제가 4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정권 창출의 과업을 앞두고 또 지선을 앞두고 이렇게 최고위원을 했을 때가 민주당이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예. 근데 그때 원내 최고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원내 상황을 전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게 가장 힘들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권 창출을 앞두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호남의 대표성을 가지고 제가 나갔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또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양향자의 표를 주신 게 아니라 호남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지지를 다시 되찾고 대선 승리를 하면서 또 지방선거 승리까지 해낸 정말 중요한 어떤 그 과업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원내가 됐으니 예. 이제는 원내 상황뿐만 아니라 당정 간의 협의체에도 제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4년 전에 원내에서 했던 그 최고위원 경험과 지금 원내에 들어가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예. 지금의 위기는 4년 전보다 더 어려운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원 2번 하시게 되면 이제 대표 될 날도 멀지 않으셨나요? 예. 저는 어떤 자리를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축하 인사를 먼저 드리다 보니까 네. 깜빡 빼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아예 뭐 전당대회 지금 뭐 흥행 생각할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서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또 대표 후보들 수해복구 현장 가고 그러는데 지역구가 광주시잖아요. 네, 네, 네. 남부 지역의 비 피해가 큰데 광주는 좀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면 이제 서창 지역에 예. 이제 침수가 너무 심하게 침수가 됐었고 뭐 매월 지역 전체가 침수가 됐습니다. 영산강 바로 이 그렇죠. 근방에 있는 예.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또 곡성, 구례, 담양으로 제가 돌아봤었는데 예. 좀 처참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남원에 이제 우리 그 대표 후보와 또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내려가서 피해 복구를 하고 왔는데 또 남원은 섬진강 그 인접한 마을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제일 침수가 크죠. 돼서 정말 처참하고 예. 이 복구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국가적 위기, 재난 위기에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도 2배로 올리고 이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당에서 특별히 피해 복구에 좀 지원을 하는 어떤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피해 복구 상황을 이제 보고받고 또 추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고자 하는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우선 시급한 것이 피해 복구의 피해 규모 파악이 가장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그 집권 여당이 할 일은 위기에 있는 그 주민들을 빠르게 일상으로 돌려놓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난기금을 뭐 2배로 주고 이런 것보다는 빨리 피해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진행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빨리 복구가 돼야 할 텐데 또 비가 온다고 해서요. 장마가 아직 안 끝나서 걱정인데 지금 이렇게 그 물난리 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에서는 4대강이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 섬진강 같은 경우에 4대강에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괜찮았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4대강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쟁을 위한 또 이게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대강의 어떤 효율성은 앞으로 이제 분석과 철저한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태양광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전형적인 어떤 정쟁을 위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12,700군데의 그 태양광 시설 중에 1%, 12곳 예. 정도가 이제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4대강을 안 해서 그렇다. 또한 또 뭐 태양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 복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결국은 국민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결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힘을 합쳐서 재난 지역이 필요한 곳은 빠르게 재난 지역 선포를 하고 빠르게 피해 복구에 힘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남쪽 지방의 태양광 발전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 호남 지역에 예. 주로 많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건 보이지 그래요? 않았습니다. 네. 원래 왜 그쪽을 솔라시도 해가지고 이 태양광 쪽으로 상당히 육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큰 문제는 네. 태양광 때문에 일어난 건 없었던 것 같다. 그렇죠. 태양광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집안에 대한 그 조사를 확실히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피해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에 관해서 먼저 현안에 관해서 여쭤보기 전에 양향자 의원 하면 아마 대표적으로 이렇게 형용할 수 있는 수식어가 고졸 출신 삼성전자 임원. 네. 그런데 고졸 출신 임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보니까 인문계에는 있었고 여성은 없었습니다. 여성. 네. 아. 상고 출신은 또 여성 상고 출신 첫 번째 임원이죠. 네. 삼성전자에서. 네. 그걸로 아주 처음에 발탁됐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 관심을 끌었고 또 유심히 보게 됐고 그랬는데 이렇게 쭉 그 삼성전자 시절 돌아보실 때요. 네. 그야말로 요즘 말하자면 유리천장을 계속 깨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어떤 때가 가장 고비랄까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아이를 아마 처음 출산한 예. 여사원이었을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런데 아이를 봐줄 시설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도 그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가지고 느끼는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제 후배들한테 대물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너무나 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설계 업무가 굉장히 하드한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예. 심지어는 아오지 탄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입니까? 여사원들은 그 부서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말 15시간 이상씩 18시간까지 하루에 이렇게 이런 화면을 보면서 일을 하는데 하면서 어지러워서 이 키보드에 토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을 내 후배들은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일을 없앨 수 있을까 해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자동화를 만들고 내 후배들은 전혀 그 고통 없이 적은 시간을 일을 해도 효율은 훨씬 더 생산성과 효율은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Great Workplace라고 GWP 대상 예. 수상이 아니 그 시상이 처음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발탁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항상 가장 안 될 때 일이 안 되고 이 기술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마지막 저한테 컨펌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양향자한테 가서 물어보자. 예. 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저는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을 때 잠을 못 잡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런 좀 근성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의 노력보다는 제가 이제 삼성에서 임원이 된 것은 저희가 역량이 뛰어나고 뭐 일을 잘하고라기보다 삼성이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 관리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이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내는 메시지였지 않나 예. 생각을 듭니다. 최초 수식어 다는 것도 어렵지만 특히 여성으로서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 또 문화라는 네. 게 있는데 유리천장 깨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냥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와중에 후배들에게는 이런 고생 시키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와서 승진 케이스가 됐는데 제가 이제 필기 시험은 한 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면접을 두 번의 기회를 주는데 봄, 가을로. 근데 봄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가을에도 또 안 시켜줄 것 같단 예.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내가 이 승진을 못하더라도 내 후배들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고 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때 제가 준비한 것은 녹음기에다가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예.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제가 녹음을 해서 들어보고 예. 준비를 해가지고 예. 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서자마자 앉지도 않고 저는 이 면접장에 면접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저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를 낳습니다. 질문도 안 네, 했는데. 네, 질문도 안 했는데 그냥 예. 면접관 분들 앞에 두고 예.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 출산과 육아가 승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이 회사를 먼저 버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러고 저는 떨어질 줄 알고 와 있었는데 아예 떨어질 각오하고 떨어질 한마디 각오해서- 하고 나온 네, 거군요. 네, 더 이상 이 회사는 이제 저로서는 희망이 없다. 다만 이 인식은 바꿔야 되겠다는 게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회사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무서운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예. 그러고 이제 3, 4일 후에 그 발표가 났는데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면접봤던 같이 면접봤던 분들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예. 다 합격했어요. 남다른 면이 그때부터 있으셨군요.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올리셨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4년 넘게 재판받는데 너무 오래 가는 것 아니냐 그런 글을 올렸을 때 일부 반응이 아직도 삼성이냐 당신은 국회의원인데 네. 그런 비판이 좀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술로서 세계를 제패한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 패권 국가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저의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그 기술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는 어떤 실무자 선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분이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이런 4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이 개인이 아니라 저의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면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인데 예. 이제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뭐 그런 것도 또 경험이 되시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높게 평가해서 이제 발탁이 됐고 어려운 결심을 해서 정치권으로 들어왔는데 맨 처음 총선에서는 떨어지셨잖아요. 네, 호남이 어렵다고 했고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지 예. 않습니까?
저의 광주 출마가 유일한 호남 어떤 그 카드라고 예. 그랬고 또 호남이 어려워서 호남 여성 경제라는 키워드로 영입된 사람으로서 제가 광주 출마는 꼭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예.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때 거죠. 이제 국민의당 돌풍이 불어서 네, 그렇습니다. 뭐 패배를 하셨는데 전석 떨어진 것도 지금 보면은 유익이 있죠. 그때 당시는 생각을 못했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배움의 시간이었고 또 유권자들을 겸허하게 또 그분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민들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이 전략공천에서 온 사람들은 한 번 떨어지면 실망하고 예. 다시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았었다고 하는데 끝까지 지키면서 그것도 어려운 최고위원 예. 선출에 예. 나와서 최고위원 원내로서 당선이 되고 광주의 민심을 다시 한번 바꿔내고 대선 승리, 지선 승리까지 이끌어내는 걸 보면서 상당히 감동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4년이 지난 이번 총선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모든 분들이 다 이번에는 양양자지, 이번에는 민주당이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아마 메인 슬로건도 그래서 예, 이번에 메인 선택 슬로건도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네. 정말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라고 믿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오늘 보셨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처음으로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에 추월당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혹시 선거 이후에 총선 승리에 어떤 도취돼서 오만해지거나 그랬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개원이 되고 나서 느꼈던 것은 너무 조심한다 우리 당이 너무 심각하게 조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제 다만 그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신 그 민의 속에는 20대처럼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라라는 이제 그런 믿음과 기대를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176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조금만 잘못해도 정말 그 기대와 믿음이 큰 만큼 실망도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겸허하고 오히려 더 협치하는 모습을 꾸준히 국민들께 보이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 갈 수 있는 일이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 국민의 신뢰를 다시 예. 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인식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또 이 정부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인식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일련의 어떤 지지율 하락의 요인들, 예를 들면 인구공 사태라든지 뭐 이렇게 단체장의 문제라든지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어떤 그랜드 디자인 큰 틀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가 정책이 있고 이제 촘촘하게 주택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예.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 인식하시는 것은 파편적인 주택 대책은 자주 나오는데 전체 큰 그림에서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도 불안하고 지금 이제 이 모든 세대가 지금 예. 불안하신 예. 것 같고 어떤 정책이든 이 집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는 걸 바랄 거고 없는 사람은 내리는 걸 바랄 거고 그래서 항상 모순된 사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 어떤 사적인 어떤 희생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게 자랑스러운 예.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가진 자라고 그런 층에서는 자랑스러움을 이제 느끼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층은 그래도 우리가 희망 있는 국가가 아니냐.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아니냐 이런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고위원이 되시면 또 그런 부분 더 많이 좀 들여다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양향자 의원 하면 이제 3대 키워드가 호남 여성 경제 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원내시고 또 두 번째 최고위원이시고 네. 호남 여성 경제 그것을 뛰어넘는 네, 아우르는 그런 정치인 되시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양양자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